안녕하세요, 모토PD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지금 이곳은 잠실에 위치한 커넥트2고요. 신형 라브4 미디어 시승기에 나왔습니다. 과연 6년 만에 풀체인지된 뉴 제너레이션 라브4가 어떠한 주행 특성을 보여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출발했고요. 지금은 신형 라브4 1열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 시승 코스는 서울 잠실에서 춘천 소남이섬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도요타가 신형 라브4에서 정통 SUV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승 코스에는 오프로드 코스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토요타가 강조하는 신형 라브4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먼저 TNGA 플랫폼의 적용, 그리고 좀 더 정통 SUV다운 면모, 그리고 예방 안전 기술 TSS,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의 기본 적용 등인데요. 오늘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좀 헷갈렸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단어죠. TNGA,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는 익히 알고 있듯이 저중심 설계, 강화된 코어, 그리고 경량화 등의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SUV 모델들은 전고와 중심이 높아서 아무래도 세단형 모델들에 비해서는 고속 주행이나 코너에서 안정감이 좀 낮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신형 라브4는 저중심 플랫폼을 바뀌면서 이렇게 주행에서 확실히 좀 높은 안정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확실히 캠리 때와는 다르게 이게 SUV다 보니까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확 낮아진 느낌을 체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것보다는 반대로 주행에서 저중심 플랫폼에 조금 더 안정된 이런 움직임들이 더 확연히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량화된 플랫폼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인 높은 연비를 더 향상시켜 주고요. 또한 이런 좀 가볍고 경쾌한 움직임도 느끼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듈화된 TNGA 플랫폼은 부품의 규격화와 통일화를 이루면서 비용 절감과 생산의 용이성을 메이커에게 안겨줍니다. 또 그로 인한 혜택 역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신형 라브4도 풀체인지 모델이고 이런 편의 장비나 안정 사양들도 좀 대폭 추가가 되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리 가격 인상폭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통 SUV로의 획이라는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크로스오버 SUV로 많은 사랑을 받은 도요타 라브4가 왜 이제 와서 굳이 정통 SUV의 DNA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런 도요타의 접근이 꽤 영리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너나 할 거 없이 크로스오버 SUV를 출시하고 있는데 도요타 역시 신형 라브4를 출시하면서 이번에도 똑같은 크로스오버 SUV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소비자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더 영리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요타의 그러한 전략은 신형 라브4 곳곳에서 성공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입체적이면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디자인, 특히 그릴이나 휠 아치, 범퍼에서 정통 SUV다운 느낌이 두드러지고요. 휠 디자인 역시 기교를 그리 부리지 않은 강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릴 쪽에서는 약간 랜드로버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후륜쪽 구동력 배분이 증대된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눈길이나 함로에서의 탈출을 도와주는 트레일 모드도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따 오프로드 코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SS,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예방 안전 기술들은 이제 경쟁 모델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부각이 된다기보다 없어서는 안 될 느낌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나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오토매틱 하이빔이나 차선 추적 어시스트, 그리고 후방 감지 모니터 등을 기본적으로 적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게 단순히 적용됐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한번 모든 기능을 다 켜고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추적 어시스트 이쪽에 있죠. 그리고 모든 기능들을 다 켜놓은 상태인데요. 잠깐 손을 떼고 발을 떼고면 여기 지금 제한 속도 100km에 맞춰놨고요. 지금 설정한 속도와 간격에 의해 매끄럽게 앞차와의 간격을 차간거리를 조절해주고 있고요. 약간 완만한 코너에서도 생각보다 차선 추적 어시스트도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핸들 유지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행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완만한 코스에서는 조금 피드백이 빨리 오는 것 같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차선 중앙을 잘 유지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뭐 저희가 긴급 제동이나 오토매틱 하이빔 등은 확인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이런 후방 감지 모니터 같은 경우는 후측방 차량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네요. 원래부터 도요타가 새로운 기술들의 추가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측면이 강한데요. 이러한 안전 예방 기술들도 반자율 주행적인 그런 기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등은 단어 그대로 보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방어운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좀 졸릴 수가 있는데요. 꼭 굳이 신형 라브4뿐만 아니라 어떤 차라도 이런 첨단 기능이 있다고 너무 과신하지 말고 틈틈이 환기와 휴식을 좀 취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환점에 다 와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연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실에서 리셋을 했고요. 지금은 성인 3명과 촬영 장비 그리고 약간의 짐들을 실은 상태고요. 그리고 출발하면서 제가 사실 딱히 그렇게 연비 운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좀 아까 중간중간에 좀 가속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연비가 아까 16.3이었는데 지금 조금 또 올라갔네요. 16.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요타 신형 라브4 하이브리드 4 AWD 모델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15.5거든요. 공인 연비가 15.5인데 생각보다 확실히 좀 쉽게 공인 연비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사실 도요타 다른 모델들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보통은 이제 공인 연비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도 잘 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특히 하이브리드 SUV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도요타에서 얘기하는 신형 라브4의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한정된 미디어 시승이다 보니 좀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개별 시승으로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고요. 마지막으로 모터PD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프로드 이제 아까는 인스트럭터님께서 시범 보여주셨고요. 제가 이제 직접 주행하고 있는데요. 트레이 모드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가라고 신호가 있고요. 네. 저쪽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오프로드에서 상식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오프로드에서는 노면의 충격에 의해서 핸들이 갑자기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부상 방지를 위해서 네.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감지 말라고 해요. 네. 천천히 브레이크 쓰시면서 브레이크 네. 그냥 훌렁 넘어가지 않게. 네. 브레이크. 네. 네네네. 지금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시 가볼까요? 네. 역시 자, 계기판에서 이게 구동력 지금 각 바퀴로 구동력 배분되는 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좀 가시다가 브레이크. 또 가보시고요. 지금 바퀴가 떠 있는 부분이 센서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그 이제 대각선이나 다른 바퀴로 이제 구동력을 넘겨줘서 이런 홈로 탈출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인스트럭터님 말씀이
노멀 모드에서도 가능하지만 트레일 모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게 케이블 이슈가 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이런 험로 탈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미더시즌 오프로드까지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 저는 이제 2열에 앉았습니다. 2열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꽤 넓어요. 이게 전장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 대비 5mm가 줄었는데 그건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휠베이스 자체는 이전 모델보다 30mm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런 실내 공간 거주성을 더 확대시킨 것 같은데요. 지금 1열 같은 경우는 B필러에 맞춰놓고 약간 기울기는 B필러보다 약간 뒤로 와 있죠. 그런데도 주먹 2개가 하고도 남네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된다고 했는데 버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위를 눌러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게 조금 세울 수도 있고요. 조금 장거리를 갈 때 편안하게 가고 싶으면 이렇게 더 늦출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맨 뒤로 하면은 상당히 편안한 자세가 연출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리클라이닝 조절하는 레버가 이 아래쪽이나 옆이나 아니면 좀 다른 곳에 있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보면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왼손으로 하기도 불편하고 오른손으로 하기도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뭐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의 오게 튀고요. 중앙에 암레스트랑 컵홀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스루가 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6대4 2열이 폴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 카메라를 놔두고 보면은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기본 각도는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약간은 서 있는 듯한 기본 자세고요. 여기서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도 지금 옆에 보시면 레버 쪽에 열선 시트는 단계가 여러 단계는 아니고요. 한 단계로 이제 끄고 키고만 가능한 열선 시트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엔 에어벤트가 있고 그 밑에 2.1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워가지고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수동이라도 선바이저 커튼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조금 그거는 너무 지나친 욕심인 것 같고요. 그래도 에어벤트도 가운데 있고 추울 때는 이렇게 이런 열선 시트도 있는 등 좀 패밀리 SUV적으로 접근해도 좋은 상품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터널도 약간은 있는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누가 앉더라도 발을 올려놔도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제가 앉았을 때도 이런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길이 그런 것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도 꽤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시트의 재질이나 소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고 토요타가 좀 렉서스를 위한 여지는 남겨둬야겠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다 좋게 만들기는 가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격차를 둔 것 같고요. 구성 자체는 그 여러 가지 되게 사용성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무릎 공간은 말씀드렸지만 헤드룸은 말씀 안 드린 건 뭐 당연히 헤드룸이야 여유가 있고요. 이렇게 뒤를 봐서도 트렁크 공간도 예전보다 더 증대했다고 하는데요.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오프로드 코스 끝나고 여기가 소남이선 빠져나가는 구간인데요. 오프로드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올 때는 제가 1열 운전석에 앉았는데 사실 이런 SUV 모델 같은 경우는 1열보다 2열에서 승차감이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열 운전자가 뭐 이 정도 약간 자기의 체감으로 편하다고 느끼는 뭐 방지턱 속도를 넘거나 할 때 1열에서는 별로 충격이 안 오는데 2열에서 좀 큰 충격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2열도 지금 노면이 그렇게 고르지 않은데도 이런 충격 리바운드들을 잘 흡수해주고 있죠. 후륜 쪽에 쇼크 업쇼버를 수직으로 하면서 조금 더 승차감적인 부분도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확실히 좀 오프로드를 강조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제 온로드에 들어섰는데
온로드 구간에서도 2열 승차감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